이번 시간에는 F단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F단계 때는 변환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슈퍼콘이라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ID 브레인 P라는 새로운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 새로운 컨트롤러의 사용법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실제로 만들어 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컨트롤러가 굉장히 커졌죠. 컨트롤러가 커진 것만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는 모터를 2개 끼고 센서 하나와 LED, 그 다음에 적외선 수시 센서 이렇게밖에 꼽을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꼽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여기는 다양한 센서들을 한꺼번에 꼽을 수 있고 또 모터도 하나, 2개 계속해서 제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센서들을 더욱더 많이 꽂을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포트가 되어 있는데 6개의 포트 중에 2개는 모터, 나머지 4개는 센서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옆에 보시는 서브 모터 포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브 모터를 이용할 때도 그전처럼 또 동일하게 이용하면 돼요. 그전에는 센서를 꼽거나 서브 모터를 꼽거나 둘 중에 하나만 했다면 이제는 서브 모터와 센서를 따로따로 각각 꼽아서 제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ID 브레인 P의 특징은 이렇게 다양한 게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맛볼 시간이에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슈퍼콘은 아주 간단한 거 센서 값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모터가 아니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라 아니면 구동하다가 잠깐 멈춰라 빠르게 LED를 켜라 느리게 LED를 켜라 이렇게 간단한 구현밖에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다양한 그 모형에 맞는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더욱더 복잡한 기능들의 프로그램들을 칩에 넣어서 그 칩을 이용해서 그 로봇들이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끔 작동될 겁니다. 그래서 이 ID 브레인 P는 스위치를 켜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스위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칩을 밑에다가 삽입을 해주게 되면 소리 들리셨죠? 자, 소리처럼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면 부분에 전면 부분에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것은 각 체계 F단계나 G단계에 해당하는 모형들을 얘기해요. F단계에는 4가지 모형이 있고 G단계에는 3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1번 모형을 말하는지 2번 모형을 말하는지 3번 모형을 말하는지 4번 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 각 모형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이 칩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형을 숫자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기 런 스탑 버튼과 반대쪽에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선 처음에 셀렉트를 이용하면 한 칸씩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쵸? 불이 전부 다 들어올 때도 있고 하나씩 순서대로 이동했다가 불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불이 전부 다 들어올 때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작동할 때는 이 불이 전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형이 1번 모형이다, 2번 모형이다, 3번 모형이다, 4번 모형이다. 그래서 선택했고 난 다음에는 런을 누르면 돼요. 자, 내가 이 모형을 선택했다. 자, 2번 모형을 선택하게 된 거죠. 자, 2번 모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는 각 단계별로 4개의 활동실이 들어있어요. 그 4개의 활동실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게 될 건데 그 각각의 4개의 활동실 또한 여기 불이 LED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불이 순서대로 바뀌게 돼 있어요. 색깔도 구별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활동실이고요. 이게 두 번째 활동실, 세 번째 활동실, 네 번째 활동실. 즉 내가 원하는 활동실을 선택해서 런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2번 모양의 4번 활동실이 동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꼽혀 있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형을 선택하고 끄게 되면 작동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칩을 이용해서 칩을 빼면 스위치가 나가게 되고 이 칩을 이용해서 전원을 켜주고 내가 원하는 모형을 선택한 다음 거기에 해당하는 모형을 선택하면 런 버튼을 눌러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활동실을 이용해서 원하는 활동실을 다 선택했을 때 누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동안은 슈퍼콘은 어땠어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환경에 따라서 창문에 가까이 있을 때나 창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교실에 있을 때 어땠어요? 어떤 때는 작동하고 어떤 때는 작동하지 않았죠? 그거는 프로그램 상에서 어떤 값을, 센서 값을 정확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범위값을 벗어나는 조건이 되었을 때, 그 환경이 되었을 때는 작동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아이디 브레인 P는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서 오토 센싱이라고 해서 지금 이 현장에 맞는, 이 상황에 맞는 센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오토 센싱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하는 모형을, 자, 칩을 끼워주고 난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쵸? 그리고 런 버튼을 위에 눌러서 자기가 원하는 버튼, 모형을 선택했을 때, 원하는 버튼을 선택했을 때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활동시를 선택했다면 이번에는 셀렉트 버튼을 한 번씩 누르는 게 아니라 길게 눌러줄 거예요. 길게 5초 이상 눌러주게 되면 이때부턴 앞에 있는 LED가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죠. 이건 오토 센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형이 지금 스스로 움직이면서 검정색 종이와 흰색 종이로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밝기를 보고서 적외선 센서 값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검은색 선을 인식하게끔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면 거기에 맞는 오토 센싱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환경에 맞는 센서 값들을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 센싱하는 방법들은 책에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각 모형별로 거기에 맞춰서 하시게 되면 되고 그거에 맞는 모형대로 이 아이디 브레인 P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이디 브레인 P를 사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엘리베이터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같이 엘리베이터 로봇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로봇이 완성되어 있는데요. 자, 만드는 과정은 책에 있는 과정을 보고서 만들면 돼요. 모형이 크다 보니까 우리 만들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이 평상시에 1시간 동안 진행됐던 것들이 엘리베이터 로봇이나 F단계나 G단계에 있는 모형들은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만들어야 돼요. 한 가지 F단계나 G단계 모형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모형들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형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손을 안에 넣기도 힘들고 부품들을 속에서 수정하기도 되게 힘들게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빼먹은 게 없는지 말풍선에 나와 있는 주의사항이나 설명들이 빼놓고 하는 것들 없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나중에 다 완성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안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방법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니까 아이디 브레인 핀을 갖고서 우리 이제 활동실을 1번부터 4번 활동실까지 차례대로 어떻게 로봇이 움직이고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활동실 1번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활동실 1번 제목이 뭐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닫기. 자, 엘리베이터 사람이 딱 오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보이는 엘리베이터가 정면에 문을 열고 닫아야지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닫을 때 우리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할 거예요. 적외선 센서는 어때요? 물체를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에 엘리베이터 로봇은 감지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서대로 보면 처음엔 문이 닫혀 있다. 그 다음에 그쵸? 물체를 감지하게 되면 문이 열린다.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출발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다시 닫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돼요. 문이 열렸다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감지하면 문이 열리고 일정 시간 후에 다시 사람이 다 타는 걸 확인하면 물체가 없으면 다시 닫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생각하면 그 순서에 맞게끔 쓰게 되면 되겠죠. 자, 이런 물체를 감지할 때 쓰는 센서는 어떤 센서를 쓰게 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적외선 센서를 사용하면 돼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면 되고 그런데 사용하는 모터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쓰는 모터는 그렇죠. 서버 모터를 쓰게 되면 되겠죠. 우리가 360도 도는 게 아니라 문은 일정한 범위만큼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서버 모터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활동실을 이제부터 구동해 볼 텐데 어떻게 로봇이 움직이는지 살펴볼게요. 자,
칩을 F단계 칩을 먼저 ID 프레임 P에 꽂아야 되겠죠. 그쵸? 꽂아주시고, 자, 우리 이번 모형이 몇 번 모형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만든 모형이 아닌 두 번째 모형이게 됐죠. 차례의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을 한번 눌러줘서 2번에 맞지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런을 눌러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활동시 1번이기 때문에 우리 불 들어온 것 중에 셀렉트 버튼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면 어때요? 첫 번째 불, 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자, 첫 번째 빨간색 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 1번 활동시를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활동시를 시작하는 런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자, 우리 뭐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엘리베이터의 문이 사람이 있으면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일정 시간 후에 닫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손을 댔고 열리고 다시 닫히는, 사람이 타고 난 다음에 닫히는 프로그램들을 완성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조건표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조건별로 딱 분해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자, 물체가 있는 경우와 물체가 없는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물체가 있을 때는 어때요? 적외선 센서가 물체가 있다고 감지하게 되는 거죠. 감지하면 어때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센서는, 적외선 센서는 물체를 감지하게 되는 거고, 동작은 문이 열리는 서브모터가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물체가 없는 경우에는 어때요? 적외선 센서에 아무것도 안 잡히겠죠? 감지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문이 지금처럼 닫혀 있는 상태죠. 이런 것들을 순서도에 맞춰서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밑에 있는 순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물체가 있는가? 예. 물체가 있는가? 아니요. 그럼 물체가 있으면 문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열려야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물체가 없으면 문이 계속 닫혀있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문이 열린다, 아니요에는 문이 닫힌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는 계속 열려있으면 돼요? 아니죠. 일정 시간 대기했다가 다시 닫아야 돼요. 이거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손을 갖다 댈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수행해야지 되니까 다시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다시 순서도가 위로 화살표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 순서대로 움직이는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활동실이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활동실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활동실은 제목이 뭐예요? 네, 내려가기와 올라가기. 자, 이제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문만 열렸다 닫히면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도 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일상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 화살표 위로 올라갈 건지 아래로 갈 건지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는 어떤 층에 올라갈 건지 층수 버튼을 누르기도 해요. 자, 이 버튼을 누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밑으로 내려오게 하거나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나 내가 위치로 올리기 위한 거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어딘 건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층이 몇 층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누르는 거죠. 자, 이 버튼을 우리는 숫자 키보드, 숫자 패드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센서, 알고 있는 센서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접촉 센서가 있겠죠. 3번에 나와 있는 접촉 센서처럼 접촉 센서를 이용해서 위층과 아래층에 각각 센서를 달아놔서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해서 위층에 접촉 센서가 도달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위에 접촉 센서를 누르게 되면 위층에 도달했다는 뜻이 되겠죠. 또한 아래층에 있는 접촉 센서에 접촉 센서가 접촉하게 되면 아래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실제로 어떻게 구동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2번 모형을 선택했으니까 2번 모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셀렉트 버튼을 이용해서 활동실 2번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활동실 2번이 맞는지. 자, 다시 모형을 2번을 선택하고, 자, 다시 2번 활동실을 선택한 다음에 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까요? 자,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접촉 센서에 도달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눌리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엔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 층에 도달했으니까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네, 맞아요. 위쪽에 있는 접촉 센서가 눌릴 때까지, 엘리베이터가 위쪽에 있는 접촉 센서를 누릴 때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자, 밑에 층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자,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동작 조건표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구동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또 차근차근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에요. 하부 스위치가 눌리거나, 하부에 있는 스위치가 눌려지거나, 상부에 있는 스위치가 눌러지거나,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센서가 눌러지는데 동시에 눌러질 수는 없어요. 그쵸? 한번 위에 게 눌려진다거나 아래 게 눌려질 수밖에 없는데, 자, 처음에 하부에 있는 센서가 눌렸다. 감지가 되겠죠. 센서가 감지되면 어떻게 해요? 하강하는 로봇이, 계속 내려오고 있던 로봇이 어때요? 멈춰야 되겠죠. 이제 다 밑에 도착했으니까. 또 이제 상부에 있는 센서가 눌렸다.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멈춰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다 꼭대기층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적 조건표를 이용했던 것을 순서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때요? 하부 접촉 센서에 눌렸는가 안 눌렸는가 두 가지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안 눌렸으면 어떻게 해요? 하부에 안내로 도착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아래로 움직여야지 돼요. 그러다가 아래로 계속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다가 계속 아니오가 됐다가 예 하면서 눌러지는 순간이 되면 어때요? 그때는 정지해야 돼요. 움직이는 거 멈추고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어디를 체크해야 돼요? 하부 스위치를 체크해야 돼요? 아니죠.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부에 스위치가 눌러졌는지 안 눌렀는지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스위치가 눌렸는가? 아니요. 안 눌렸으면 계속 올라가게 되고, 계속 올라가다가 꼭대기에 닿게 되면 어때요? 일정 시간 정지하고 멈추게 되겠죠. 왜냐면 꼭대기에 도달했으니까.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위아래 움직임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의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2번 활동실을 살펴봤어요. 자, 2번 활동실을 살펴봤다면 이제 3번 활동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활동실은 제목이 뭐예요? 소리로 감지하는 로봇 움직이기예요. 소리로 감지해서 움직이는 거.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 로봇에 소리를 이용한다면, 사람들의 말을 인식한다 그러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영화나 다른 미래에 보면 훨씬 더 다양한 엘리베이터들이 나와 있죠. 사람이 음성을 인식한다거나 아니면 수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결 로프나 포트가 있어서, 아니면 관이로 돼 있어서 상하, 좌우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엘리베이터도 구상되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엘리베이터들이 구상된다면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재밌는 엘리베이터를 생각하면서 다음 문제 풀어보면, 엘리베이터는 어때요? 소리를 감지해서 우리 로봇은 움직이는데,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는 어디 있어요? 자, 소리를 감지하는 건 소리 센서죠. 그쵸? 자, 그리고서 소리 센서는 기존에는 우리가 노란색 캔디 센서를 이용했다면 아이디 브레인 P에는 내장돼 있어요. 소리 센서가. 이 아이디 브레인 P 자체 내에 내장돼 있는 소리 센서를 이용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 살펴볼게요. 자, 2번 모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3번 활동실이 초록색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자, 3번 활동실을 시작하면, 자, 아까처럼 동일하게 어때요? 내려오기 시작하죠? 동일히 내려오던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어때요? 조용한데? 안 움직이죠? 이때 소리를 쳐주게 되면 어때요? 다시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거 역시 위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자, 위에 상부에 있는 접촉 센서가 눌릴 때까지 또 올라갈 거예요. 다 올라가고 난 후에도 또 멈췄죠. 자, 여기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속 멈춰있는 상태가 될 텐데, 이번에도 다시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 소리를 줄 거예요. 소리를 주게 되면 다시
움직이는 게 보이죠? 자, 일련의 활동들이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기존에는 아까 2번 활동실에서는 어땠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일정 시간 대기했다가 바로 움직이고, 명령 없이 움직이는 엘리베이터가 됐다면 이제는 내가 소리라는 명령을 주어서 내가 원하는 의사를 표현해서 이 로봇이 소리 날 때만 위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역시 동작 조건표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 아까 거보단 조금 복잡해지겠죠? 자,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소리 센서에는 감지가 되지가 않겠죠. 그 상태는 무슨 상태로 해야지 돼요?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어때야지 돼요? 계속 정지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소리가 들릴 때까지. 자, 소리 소스에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소리가 들리면 엘리베이터 로봇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움직이는데 언제까지 움직여야 돼요? 그쵸?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 센서가 접촉될 때까지. 또한 아래로 내려갈 땐 아래 센서가 접촉될 때까지. 즉, 스위치가 눌러지면 정지해야 되고 눌러지지 않으면 가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표에 맞게끔 순서도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자, 처음에는 뭐부터 해야 돼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소리가 없으면 명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렸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접촉 센서가 눌려졌는지 안 눌렸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안 눌려지면 가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눌려지면 그 상태에서 또 정지하는 거죠. 자, 정지하고서 프로그램이 끝나요? 아니죠. 그쵸? 다시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명령을 엘리베이터 로봇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접촉 센서가 눌릴 때까지 또 이동을 할 거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다음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련의 반복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때요? 내가 소리를 줄 때마다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로봇이 완성되겠죠? 자, 그 엘리베이터 로봇이 완성되면 3번 활동실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번 활동실, 1번부터 3번 활동실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살펴봤다면 4번 활동실의 제목은 엘리베이터 로봇 종합 프로그램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처음처럼 문만 열렸다 닫았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때요? 버튼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리를 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해서도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4번 활동실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하는 모형을 먼저 선택하고 2번 선택한 상태에서 이번엔 4번 활동실이니까, 자,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지, 네 번째 파란색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런 버튼을 눌러줄게요. 다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사람이 다가오게 되죠. 사람이 다가오니까 물체를 감지해서 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사람이 탔겠죠? 사람이 다 타고 나면 문이 다시 닫힐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닫히고 난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바람에 소리가 들어갔지만 사실은 문을 닫히고 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소리를 주게 되면 올라가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위에 올라가선 어떻게 될까요? 밑에 층에 도착했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물체 감지 안 해도 내려야 되니까 문이 열리고, 다시 문이 사람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닫히게 되겠죠. 다 닫히고 난 다음엔 어때요?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다음 사람이 왔어요. 다음 사람이 와서 탔어요. 문이 열리고 다시 사람이 타고 난 다음에 닫히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아까처럼 소리를 딱 주게 되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소리를 듣고 내려간 엘리베이터는 다시 아래층으로 도착하게 되고, 똑같이 위에 탔던 사람이 이제 밑에 층에 다 도착했으니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문이 열리고 내리고, 안에 있던 사람이 내리고 문을 닫고서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타고 나면 똑같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난 다음에 소리를 주어서 다시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면 엘리베이터 로봇이 진행됩니다.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로봇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순서대로 만든다고 하면 힘들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단계별로 했기 때문에 쉬웠던 것처럼 이 동작에 맞는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처음에 어때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죠. 누가 물체가 감지를 하게 되면 사람이 타게 되는 거고, 물체가 있으면 어때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1번 활동실에 활동을 해야지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 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안에서 타고 난 다음엔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소리 기다려요? 출발해야지 될 때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소리가 안 나면 계속 문을 닫고서 기다리고, 소리가 나게 돼서 이제 출발하라고 하면 어때요? 위로 올라갈 거면 위에 있는 접촉 센서, 아래로 내려갈 거면 하부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접촉 센서가 눌려지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접촉 센서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확인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계속 쭉 내려가다 보면 접촉 센서가 눌리면 정지하게 되고, 다시 안에 있던 사람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문이 열리고, 그 이후에 다시 닫히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면서 일련의 방법들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4번 활동실이에요. 자, 여기까지 활동실 4개를 다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어때요? 실제 엘리베이터처럼 문이 열리고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소리에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로봇이 되었죠? 우리가 처음에 엘리베이터 로봇을 만든다고 해서 어떻게 구동시킬지 한꺼번에 모든 프로그램을 생각했다면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활동실별로 각 단계별로 나눴을 땐 어때요? 그 미션만 수행하면 되니까 좀 더 수월했겠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하는 순서대로 만들면 사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활동실처럼 나눠서 한 단계 한 단계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만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 기능들을 또 생각해보고, 그 기능들을 합쳤을 때 종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로봇이 되고 완성된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꾸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단계별로 분해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갖도록 해봐요. 네.